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인스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매니저 소개하겠습니다.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매니저님? 네, 일단 국내 증시는 전일 미증시와 좀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전일 미증시 같은 경우도 사실 기술주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도 코스닥 증시는 좀 상승이 나졌지만 외국 기관의 매도세로 코스피가 좀 약세 흐름이 연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어떤 시장 자체에 좀 강한 상승으로 좀 보기는 좀 애매하고요. 또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이 나아졌지만 사실상 펄어비스라든지 또 시총 상위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와주면서 시장의 상승만 좀 견인을 했고, 전반적으로 정책주라든지 정치 임무주가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어떤 대선 출정식 또 기자회견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단기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오후장 들어서 오전장의 상승폭을 좀 반납해주는 모습을 보인 하루였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오늘 IT 섹터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5% 이상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IT 섹터의 어떤 상승폭은 좀 제한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도 그 안에서 좀 순환매가 돌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으로 진단키트, 또 특히 코로나 치료제, 또 그리고 K 백신 관련 종목들이 좀 순환매가 돌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의 어떤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좀 견고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단기적인 어떤 정책주들은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출회되었지만 앞으로 좀 세부적인 정책들이 나와졌을 때 선별적으로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의 차익 매물이 출회됐지만 서서히 또 이제 정책 관련 종목들은 안정을 찾으면서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시장은 당분간 이 박스권 횡보 흐름이 연출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분간 우리 시장이 횡보하겠지만 그 안에서 개별주들의 모멘텀 잘 파악하면서 정책주 쪽에 좀 눈을 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짚어주셨네요. 네, 그럼 오늘도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인스탑 출발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지난주 매니저 적중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 기록해 주셨네요. 요즘 100%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네, 오늘도 좋은 성적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키워드 10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핫했던 게임주 1, 2위 두 군데나 위치하고 있고요. 엔터주가 3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건설주 4위, CMO가 5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코로나19가 오늘 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밑을 정치 테마주 조선주, 원전 관련주, 그리고 10위에는 타이어가 오랜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종목들이 오늘 인기 검색 상위를 메웠을지 종목명과 종가 상황을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펄어비스 중국 판호 개방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20.19%나 상승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도 신작 기대감으로 8.35%나 뻗어줬고요. 시총 3호위가 오늘 다 핫했습니다. 하이브는 7.37%나 밀리면서 오늘 30만 원 선이 깨졌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8.06%나 빠지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녹십자 4%대 상승 탄력 보여줬고요. PHC는 상한가에 도달하면서 오늘 상당히 핫했습니다. 덕성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재료 소멸인지 9.67%나 밀렸고요. STX 중공업 오늘 상한가에 안착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조선업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쪽에 박차를 가하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이 작용한 걸로 풀이가 되고요. 오늘 원전 관련주 좀 오르는 종목들 눈에 띄었습니다. 보성파워텍도 오늘 10% 가까이 상승했고요. 넥센타이어, 타이어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11%대 뻗어 나가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종목 한 종목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 가장 뜨거웠던 펄어비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모바일이 중국 현지 서비스 허가를 받은 것, 즉 판호 획득을 하게 되면서 오늘 게임즈들까지 일제히 상승 견인해줬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 펄어비스는요, 제가 고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임 관련 종목이고요. 검은 사막 모바일이 중국의 판호를 획득하면서 오늘 장중에 27%나 이제 급등이 나와줬고 종가에도 20%로 이제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 시장의 상승을 좀 견인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요. 오늘 펄어비스의 상승 흐름 이후에 또 게임주들의 어떤 수급도 좀 기대가 해볼 만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시장의 어떤 게임 시장 규모가 48조 정도 수준이 되는데 거의 미국에 맞먹을 정도로 어떤 그 세계 시장 게임 시장의 점유율로 굉장히 막강하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크게 수혜를 받지 못한 이유는 어떤 사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또 하나일령 조치로 게임 관련 종목들이 중국의 판호에 획득하지 못하면서 중국 시장에서 좀 크게 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에 좀 펄어비스가 중국 판호를 획득하면서 그 이후에 또 그리고 시진핑 조기 방안에 대한 어떤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오히려 게임 종목들의 어떤 흐름과 또 그리고 또 최근에 게임 종목들이 또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이제 묶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또 AR, VR 게임도 출시를 하기도 했고 또 그리고 또 현지에서 또 모바일 그 게임 시장의 현지화 전략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게임 관련 종목들이 또 메타버스 관련 수혜주로도 같이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도 분명히 있고 또 펄어비스를 필두로 게임 산업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긍정적인 수급이 유입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 가까이 좀 큰 상승 흐름이 나와줬지만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기보유자의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고의견 드릴 수 있겠고 그 외에도 아직까지 좀 출발하지 않은 게임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 섹터 안에서도 계속 순환매가 돌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메타버스와 또 그리고 게임 관련해서 또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국 판호를 획득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보유자의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자제해야 하는 구간이지만 기보유자의 관점으로 내일장 추가적인 상승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 오르지 않은 게임주 좀 노려볼 만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펄어비스의 뒤를 잇는 코스닥 시총 5위에 위치하는 카카오게임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작 모바일 게임인 오딘이 출시되면서 이 기대감 속에 오늘 급등 보여줬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카카오 게임주도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뭐 상장한 이후에 한동안 좀 조정 흐름이 나와주다가 오늘 좀 의미 있는 좀 반등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신작 게임 오딘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애플과 또 구글의 지금 그 다운로드 수 1위를 기록을 했는데 그 신작 게임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좀 8%나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이제 매출 비중이 15% 이상이 넘어가고 있는 게 스크린 골프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마음골프, 골프전 다음에 이제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마음골프 스크린 골프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카카오 스크린 골프가 지금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매출 비중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벌써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창궐한 이후에 이제 골프 인구가 지금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30 또 이제 골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스크린 골프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여름철을 다가오기 때문에 야외에서 또 그리고 라운딩하기에는 굉장히 날씨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고 또 스크린 골프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펄어베스의 어떤 상승 여력과 마찬가지로 또 이제 중국 판호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또 시진핑 방안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이어지면서 게임 산업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수급이 유입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미 있는 좀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지금 장기간에 이어졌던 박스권 횡보 라인을 강력하게 돌파해주는 상승 거래량이 나와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장기간 동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친 만큼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국내를 대표하는 게임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 또 신규 매수의 관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에요.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 위치도 신규 매수 가능한 자리라고 짚어주셨고요. 장기간 수개월 동안 기간 조정을 거쳐서 오늘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와줬다라고 살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볼 차례입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PHC 오늘 상한가 기록한 종목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사 필로시스가 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중화항체 진단키트를 수출용 허가받았다라는 소식에 이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사실 백신을 맞았다고 이 중화항체가 무조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 유통 자체를 PHC가 하기 때문에 오늘 이에 따른 수혜를 강하게 입어갔는데요.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PHC도 제가 고 의견 드리겠는데요. 일단 오늘 장중에 좀 상한가에 진입했는데 신속 진단 방식의 중앙체 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 같은 경우는 필로시스가 하고 유통을 이제 PHC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진단 키트 관련 종목들이 이제 바닥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최근에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또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또 백신 관련 종목들이 바닥에서 지금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영국 이제 알파 바이러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베타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브라질의 이제 감마 변이 바이러스에 이어서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이어지면서 이게 지금 치사율도 굉장히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바이러스가 진화하면서 그에 따른 치사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어섬에도 불구하고 1일 확진자가 지금 2만 명을 돌파한 만큼 다시 또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까지도 같이 증폭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1일 내일 모레부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시행이 되는데 시행되기에 앞서서 최근 들어서 또 이제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이도 주간 평균 500명까지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7월 이후에 다시 한번 코로나 완화 조치가 나온 상태에서 폭발적으로 다시 확진자가 증가했을 때는 뭐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또 코로나 치료제 특히 K 백신 관련 종목들까지도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PHC도 다시 한번 좀 중앙체 진단키트 관련해서 수출 허가 소식에 오늘 뭐 상한가까지 진입하긴 했지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뭐 진단키트 관련 종목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충분히 좀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다음날 이제 갭상승이 나온 자리에서 새롭게 신규 매수의 관점은 좀 자제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진단키트 안에서도 계속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 만큼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되 기보유자의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좀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섹터 내에서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고 지금 많이 오른 만큼 신규 매수는 자제하자.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오늘 많이 밀린 덕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가 예상됐을 때 1월 초에 비해 지금까지 무려 230% 넘게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선언이 발표되고 나자 오히려 재료 소멸로 오늘 많이 밀렸는데요. 내일장은 상승일까요? 아니면 하락일까요? 일단 뭐 덕성 같은 경우는요. 일단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대선 출마 식을 했었는데 오늘부터 기점으로 이제 인물주보다는 이제 정책 관련 쪽에 수급이 이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동안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에 따라서 대표적인 어떤 종목이 뭐 서현탄 메탈이라든지 뭐 덕성 그리고 애니능률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인물주로 이제 부각이 됐었는데 오늘 이제 본격적인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이상 오늘부터는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엔 다소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여전히 좀 단기 차익 매물은 피해갈 수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수많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뭐 청년 일자리 관련된 정책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또 공정경제 관련해서 또 균형 발전 관련된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든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발언들과 정책주들을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지 인물주들은 어떤 지지율 발표에 따라서 약간의 좀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예전만큼 또 바닥 대비 뭐 200에서 300% 이상의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주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인물과 정책이 같이 맞물릴 수 있는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겠지만 덕성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표적인 인물주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기에는 또 직전 고점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하기에는 제한적인 요소가 충분히 제한적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성 같은 경우 사실 이제 화장품 쿠션 퍼프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사실 화장품 관련해서 또 대표 종목이기도 하지만은 워낙에 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물주로서의 성격이 짙은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좀
조정 흐름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고 신규 매수의 관점은 사실상 충분히 뭐 2만 원 밑으로 또 15,000원까지 충분히 조정 흐름이 나와준 상태에서의 어떤 분할 매수의 관점은 가능하되 지금 현 시점에서의 어떤 단기적인 그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을 때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기보유자의 관점에서도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좀 차익 매도하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요.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차익 매도 관점을 취하는 게 좋겠고 신규 매수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어떤 종목을 볼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센타이어 살펴볼 차례입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으로 신차들은 발목이 잡혀 있지만 이 미국 등지에서 중고차 판매량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타이어 교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넥센 타이어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넥산 타이어 같은 경우도 일단 고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이제 신차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해서 신차보다는 지금 중고차 시장이 굉장히 화랑인데 오히려 지금 타이어 교체 수요 또한 증가하면서 넥센 타이어가 오늘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일단 뭐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는데요. 근데 넥센 타이어가 오늘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조금 더 시총 자체가 좀 가볍기 때문입니다.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1.91% 상승이 나와줬고요.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거의 2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21.93% 상승이 나와줬고 종가는 오늘 11%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는데 생산량으로 봤을 때는 한국 타이어의 한 40%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총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10분의 1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좀 그 타이어 부분에서는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친환경 자동차 또 그리고 뭐 전기차라든지 또 수소차가 이제 판매량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타이어 수요 같은 경우는 같이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코로나 또 이제 백신 접종이 또 집단 면역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고 또 자동차 그 보복 소비에 대한 또 기대감도 같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차량용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급도 좀 원활하게 이어졌을 때는 오히려 또 신차 또 중고차 판매량도 같이 증가함에 따라서 자동차 그 타이어의 어떤 교체 수요도 당연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가장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중장기적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돼서 단기적으로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벼운 종목이어서 오늘 눈에 띄게 많이 올라줬고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넥센타이어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나머지 종목들 의견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와 삼성 엔지니어링, 덕성은 스탑 주셨고요. 나머지 7종목은 또 빨갛게 물들여 주셨는데 어떤 종목을 그럼 탑픽으로 오늘 꼽아볼까요? 네, 이 중에서 이제 탑픽 종목으로 이제 보성 파워텍이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제 대선 출정식 이후에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던 섹터는 이제 원전 관련 또 특히 보성 파워텍이 가장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1호 공약이 탈원전 폐기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도 탈원전이 어떤 주요 정책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본격적으로 탈원전 폐기 수순 그리고 이제 정책 전환으로 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뭐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탈원전 관련해서 탈원전 폐기 관련해서 또 정책으로 다시 한번 세부적인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신재생 에너지로 또 새롭게 또 이제 원전이 또 이제 소형 원전이 다시 한번 급부상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이제 미국의 또 빌 게이츠라든지 워렌 버핏도 소형 원전 관련해서 투자를 좀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정책들이 계속해서 세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관련 대표 수혜주로서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표 대선 정책으로도 원전이 다시 한번 떠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돼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보성 파워텍을 또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는요 원전뿐만 아니라 또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또 그리고 풍력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한전 산업과 더불어서 보성 파워텍이 원전 관련해서 가장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장중
중에 거의 15% 이상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준 이후에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와줬지만 의미 있는 반등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전 고점 라인대인 5,700원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했을 때 시장에서 강한 수급이 유입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요. 5,750원 라인대를 좀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돌파 시에 6,3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책주들의 특성상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손절가를 4,700원 라인대를 잡아 드릴 텐데요. 4,800원 붕어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주로도 강하게 오를 수 있는 보성 파워텍을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무료 방송 준비돼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끊임없이 낮방송을 통해서요. 정책 관련 종목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오전장에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클럽에서도 오늘 아가방 컴퍼니로 안정적인 10% 이상의 수익을 챙겼는데 앞으로 우리가 새롭게 지켜봐야 될 정책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4시 30분에 엠비엔골드 사이트에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구엔스탑은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